이탈리아 베로나의 브라 광장.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낭만적인 도시 한가운데 서서 나는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을 만나고 난 뒤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 놀랍게도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을 즐기시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서윤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벌써 해빙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해빙이라뇨? 내 심장을 파고든 그 단어. 그런데 내가 벌써 실행하고 있다니 무슨 소리일까? 지금 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 이 광장의 풍경과 이 햇살이 주는 축복을 지금 온몸과 마음으로 고스란히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 기쁨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거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 걸음이에요. 우리는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하다는 식당에 자리를 잡은 뒤 나는 소연에게 물어보았다. 지금 당장 해빈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스테이크의 맛과 향, 식감까지 충분히 느껴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으로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맛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먹는 행위에 빠져드는 거죠. 그게 지금을 100%로 사는 느낌이에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죠.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짜 부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해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이 부를 형성한 과정을 봐도 해빙은 분명 부로 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감정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없어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죠.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게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에요. 그럼 가짜 부자란 뭔가요?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있음보다 없음에 더 집중하는 셈이죠. 그들에게 돈이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혹독하게 전략하고 아끼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거라 믿는 거죠. 가짜 부자는 돈을 언제 끊길지 모르는 물줄기처럼 느낀답니다. 결국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쓰지도 못하면서 불안과 불만족의 에너지를 내보내게 돼요. 네, 가짜 부자는 없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돈을 밀어내는 거죠.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삶은 크게 달라요. 그 이유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죠.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요.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일 뿐이죠.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에요.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문득 전날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누구나 자신만의 부의 그릇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 진짜 부자는 그 그릇을 얼마나 채우게 될까?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답을 주었다. 진짜 부자는 적어도 70에서 80%, 드물게는 100%까지 채우죠. 그럼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3분의 2 이상이 그릇의 10에서 20%만을 채우고 생을 마감하죠. 충격적이었다. 겨우 10%만 채우고 인생을 끝맺는다니. 그때 자전거 한 대가 벨소리를 울리며 지나갔다. 서윤이 나를 보고 질문을 던졌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세요? 자전거를 탈 때 발목의 각도에 따라 페달에 받는 힘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힘점이에요. 힘점을 잘 맞추면 힘의 차이가 50배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해빙은 자신에게 맞는 힘점을 저절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해빙을 하는 진짜 부자들이 남들보다 수십 배의 부를 끌어당기는 비결이 궁금해요. 그 돈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복권에라도 당첨되는 걸까요? 경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조금 실망스러웠다. 뭔가 좀 공평한 것 같지 않아서였다. 혹시 좋은 인맥이나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 인연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어떻게 돈이 들어올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은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것을 소중히 갖고 간다는 데 있죠. 그들이 인연을 통해 해빙의 과실을 거두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여기서 귀인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귀한 사람이란 뜻이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 친구나 직장 동료들은 다 뻔한데 내가 양팔을 벌리고 웃음 표정을 짓자 서운이 유쾌하게 웃었다.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상사 등 직접 아는 사람만이 귀인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해요. 예를 들어 조지 루카스는 일본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가 귀인이었죠.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와 숨겨진 요새의 새 악인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워즈를 통해서 조지 루카스가 억만장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루카스는 구로사와에게 제작과 투자를 해서 가케무사라는 명작을 만들게 하였죠. 행운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전형적인 부자들의 인간관계예요. 진짜 부자는 공짜 점심은 없다란 말을 명심하죠. 항상 귀인에게 보답할 줄 알고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해빙이죠. 있음을 느끼니까 나누는 마음도 생기고, 반면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한다면 귀인은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되죠. 이탈리아에서 서윤을 만나고 돌아오고 난 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막상 한국에 돌아오자 해빙을 하는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다시 곱씹고 생각해 보기도 전에 나는 정신없이 일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느 비오는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막히는 길을 뚫고 출근한 나는 회사 앞 커피 전문점에 줄을 선 채 한 주의 일정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일정의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어디선가 커피 볶는 향기가 흘러왔다. 그 향기를 맡자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던 서윤이 눈앞에 떠올랐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 지금 해빙을 시작해야겠어. 갑자기 새로운 결심이 솟아났다. 그리고 커피를 편하게 살 돈이 나에게 있음을 느껴보았다. 그래, 나에게는 돈이 있구나. 커피를 살 돈이 나에게 있다. 이제 해빙을 느껴보자. 이 순간을 즐기는 거야. 먼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그 향기를 음미했다. 코 속으로 들어온 향기가 온몸을 채우는 것 같았다. 따뜻한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자 온몸이 따뜻하게 채워지면서 손끝과 발끝까지도 그 맛과 향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리에 도착한 뒤 컴퓨터를 열고 이메일을 연 순간 내 심장이 갑자기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에게 답신이 온 것이다. 그것도 몇 주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메일을 읽는 찰나 기쁨이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해빙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벌써부터 내 인생에 무슨 마법이 작동하는 것일까? 해빙을 시작하자 돈을 쓰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기분 좋게 쓸 돈이 나에게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물론 해빙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가끔 작은 위기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은 일이었다. 고지서에는 상당히 큰 숫자가 찍혀 있었다. 기한이 지난 탓에 설상가상으로 과징금까지 붙어 있었다. 멘탈이 붕괴되려는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향해 외쳤다. 잠깐 진정하자. 해빙하면 돼. 세금을 낼 돈이 충분하구나.
이 고지서가 나에게 돈이 있다는 증거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종이에 찍힌 숫자가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여세를 몰아 나는 핸드폰을 열고 바로 세금을 내버렸다.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 깊게 잠이 들었다. 또 다른 위기가 온 곳은 백화점이었다. 명품 브랜드 매장 앞을 지나는데 신발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매장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가격표를 확인한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평소에 사던 것보다 서너 배나 비싼 가격. 그래, 즐겁게 소비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좀 비싸면 어때? 그런데 카드를 내려고 하는 찰나 구루의 말이 귀에 울렸다. 낭비는 해빙이 아니에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거 혹시 내일이 없다는 마음 아닐까? 그건 낭비인데. 사실 샌들을 사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다. 이렇게 구두를 사버린다면 후회할 것이 분명했다. 얼른 카드를 집어넣고 빈손으로 백화점을 나섰다. 뜻밖에도 그 순간 해빙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상쾌하게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사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 그걸 샀다면 지금쯤 기분이 형편없었을 거야. 그리고 얼마 후 나는 파리의 한 호텔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분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서윤이 내 앞에서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돈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요. 인사도 하기 전에 이 말부터 나와버렸다. 홍 기자님, 해빙을 시작하셨군요. 네, 해빙을 할수록 제 감정도 바뀌어요. 이전에는 월급이 들어온 것만 봐도 늘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돈을 쓸 때는 늘 죄를 짓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제 작은 것을 사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돈이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는 걸 예전에는 왜 미처 몰랐던 걸까요? 해빙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요. 해빙을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 원리가 궁금해요. 잠시 설명하기 위해 서윤이 고민하고 말을 이었다. 홍 기자님과 인공지능이 여기 나란히 있어요. 둘이 동시에 쇼핑을 한다고 비교해보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무엇을 살지 결정하고 구매까지 마쳤다면 이 과정에서 부자의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은 누구일까요? 물건을 사는 과정을 통해 부자가 되는 쪽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지요. 네, 맞아요. 이기는 쪽은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어요. 남은 돈이 얼마인지, 갖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검토한 뒤 가장 필요한 물건을 최저가에 사겠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 거예요. 반대로 사람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잖아요. 완벽하게 판단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은 서윤이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셨네요. 키워드요? 네, 그것은 감정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예요. 게다가 감정 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부를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었다. 감정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니. 다시 한번 강조하며 소연이 말했다. 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왔죠.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내 앞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 했다. 풍요의 열쇠가 바로 감정이라니.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내 가슴 속에 있었다는 말 아닌가. 어떤 감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홍 기자님의 마음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게 선물 받은 에너지예요. 양자 물리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존의 물리학 시각으로 보면 홍 기자님과 홍 기자님 앞에 있는 컵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컵의 위치는 홍 기자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 인식하기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물질의 위치는 그곳에 존재할 확률적 분포예요.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죠.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감정이란 무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 말이죠. 알겠어요. 그 감정이 바로 해빙이군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기쁨 말이에요. 해빙을 하면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맞췄어요. 내 앞에 놓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 그것도 내면에 있는 감정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해빙 신호등에 대해 아실 차례예요. 신호등이요? 네. 우리도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해빙 신호등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비를 할 때 해빙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그것이죠.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귀가 솔깃했다. 막상 해빙을 해보니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가 항상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았던 것이다.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다. 초록불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다. 서윤이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위로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모은 뒤 손을 오른쪽 눈앞으로 들어 올렸다. 나도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물어보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빙 신호등을 사용할 때 이 동작을 취해보세요. 사람 몸속의 에너지는 이마에서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하죠.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해빙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해빙을 하며 지속적으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 두세요. 그러면 마음속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더 분명한 느낌으로 커질 거예요. 네, 오늘도 좋은 도구를 하나 배웠네요. 해빙 신호등 알아차리는 법. 그런데 사실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항상 이런 느낌은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편한 거, 편안한 거,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 거, 후회되는 거, 그런 모든 것이 해빙의 신호등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네 번째 챕터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